자, 이제 챕터 3에 해당되는 거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 JSP 파일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 JSP 파일은 파일명이 16번째라고 해서 06이라고 써져 있는 건데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챕터 03입니다. 03이고 06이라고 써져 있네요. 저희는 두 번째니까 02로 써놓을게요. 02 쓰고 이제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임포트라고 써놨습니다. 임포트 여기다 쓰시고요. 됐죠? 그 이쪽에 주소 처리해가지고 이제 써드리겠습니다. JSP 주소입니다. JSP 주소 달러 퍼센테이지 빼기 2개 이렇게 되시고, 그 JSP에는 지시자라는 게 있습니다. 지시자라는 게 있는데 코드는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그 다음에 이제 지시자의 이름 네임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정이 나옵니다. 설정 부분은 이제 속성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게 돼 있으시고요. 이 지시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HTML 주석으로 만들면 이상해집니다. 아시겠죠? HTML 주석이 아니라 JSP 주석으로 만드셔야 되고, 그 지시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지금 위에 보시면 페이지 지시자, 영어로는 디렉티브 이렇게 씁니다. 페이지. 이거는 페이지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은 거고요. 그 어트리뷰트 속성으로 저장을 하고, 지시자는 이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지시자에 해당되는 것은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페이지 지시자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속성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속성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중에 뭐 얘가 에라 페이지 만든 겁니까? 그러면 여기 is as 페이지 true가 되면 이제 얘가 그 이 예외 처리에 대한 exception을 상속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게 돼버리세요. 그리고 얘가 에라 페이지입니다. 버퍼는 한꺼번에 돌릴 때 이제 8KB 기본적으로 한 번에 이제 던져서 넘길 거예요. 클라이언트 쪽으로. 뭐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임포트 뭐 이렇게 포함시키자. 세션은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런 것도 돼 있고, 트림이 이제 지운다죠. 좌우 공백을 지운다. 아시겠죠? 지워서 디렉티브 화이트 스페이스, 좌우 공백에 해당되는 것을 true로 쓰면 이 프로그램 여기 위에서 설정한 거 한 개당 그 한 줄이 생겨요. 빈줄 한 줄이. 그거를 없앨 때 여기다 true라고 쓰시면 빈줄 한 줄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때 사용되는 디렉티브가 되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 꺽쇠 표시 골뱅이 뒤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이게 나오시는데, 그 include라는 게 나옵니다. include 디렉티브 태그 이렇게 돼 있으시고, 두 번째 나온 게 include 쓰시고, 그 include 페이지 디렉티브 페이지에 대한 정보는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한 개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맨 위에다가 여기다가 한 개 만들어서 맨 위에 한 개는 있어야 한다. JSP에서 얘를 지워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얘가 이제 HTML도 아니고 JSP도 아니고 이런 파일이 돼버려서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제 include는 이제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죠. 다른 JSP를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야. 포함시켜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포함시킨다. 그 JSP 자체의 소스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스를 합치는 거와 동일하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얘는 위치는 아오이치랑 상관이 없어요. 위치는 이제 HTML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만들어서 표시하고자 할 때 붙여넣기 프로그램 흐름상 괜찮다, 맞네 이게 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nclude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태그입니다. 여기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뒤에다 컨트롤 스페이스 받으면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태그 lib 그래서 태그 lib 이런 태그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사용자 태그를 만들어 사용할 때 사용자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시킨다. 사용하게 한다. 그 자바 프로그램 자체에 해당되는 것을 자바 프로그램을 JSP 코드나 이런 걸 쓰시면서 여기다 이제 태그를 이용해서 쓸 때 이런 걸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 161페이지 나와 있는 임포트라는 것은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이 세 개 중에서 1번 페이지 디렉티브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그 어트리뷰트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코드를 작성하시면서 그 캘린더라는 것을 이제 좀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바로 출력하기 위해서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캘린더 뉴 하신 다음에 바로 출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길게 써.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표현식 꺽쇠표 퍼센테이지 있고 사용하시고요. 저희가 뭐 인스턴스를 받아오자 이렇게 해서 get 인스턴스 캘린더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캘린더라고 자바 유틸의 캘린더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시죠? 얘를 선택을 하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선택하시고 엔터 치세요. 엔터 치면 여기 임포트가 생깁니다. 페이지 디렉티브 페이지 지시어에 해당되는 이런 태그 중에서 페이지 설정 지시자에 해당되는 태그입니다. 이거를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시겠죠? 지시자라고 써있는데 이제 디렉티브 태그 지시자에다가 디렉티브라고 얘기하고요. 지시자. 그래서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이다. 이 태그로 만들었죠. 꺽쇠 표시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 안에 임포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이제 자바에서 임포트 그 다음에 클래스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돼요. 쓰시고 이제 그 다음 쓰시면 여기다 이제 get instance 저희가 get instance라는 게 get instance를 이용해서 이거 쓰시면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게 생성이 되죠. 그냥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이렇게 리스타트 안 하고 리스타트해서 리스타트 안 하고 하시면 이렇게 자바 유틸에 대한 캘린더가 타임, 시간, 뭐 에러 해서 쭉 이렇게 데이터가 엄청 많이 나오죠. 되었나요? 캘린더에 해당되는 게 투스트림에서도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게 되고, 그래서 여기 개체 생성이 됐고 인스턴스 가져온 거를 출력해라 이런 얘기죠. 출력해라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거 정보를 출력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럴 때 이제 지시어 중에서 페이지 지시자,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 안에 임포트라는 걸 이용해서 임포트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얘 클래스가 얘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써야 하는데 그때마다 임포트 해서 임포트를 계속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는 해보신 거예요. 사실은 해보셨는데 자동 임포트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제 저기 자바 리소시스 그 JSP 만드시면서 제가 src 메인에 웹 app 밑에 이 BS 보드 2인가? 보드 2에서 리스트.jsp 만들면서 제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합시다. 이런 거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합시다. 데이터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처리합시다. 이게 데이터 실질적으로 데이터 처리한 게 여기 없네요. 이런
네.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라이트 서비스. 예. JDBC 아래쪽이에요. 웹 JDBC죠.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사용한 거. 여기서 보시면, 이제, APP. 지난번에 HTML 하시면서 이런 거를 전부 다 구현을 해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페이지 임포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클래스를 모두 다 임포트를 다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동으로 임포트 되게 만들었어요. 이거 자바의 임포트랑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자바 임포트. 그래서 자바 리소시스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제 다른 페이지, 뭐, 보드 컨트롤러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여기 임포트라고 되어 있는 거, 요 임포트를 쓰는 게 그 JSP 디렉티브 태그에서 임포트의 속성입니다. 그 페이지 디렉티브 속성에서 임포트. 이해되시겠죠? 예, 요게 지금 JSP에서 이제 이렇게 페이지에 임포트를 해서 써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JSP는 자바이기 때문에 자바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이라서 이런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써서 쓰시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포트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페이지 디렉티브의 임포트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66페이지 보시면 제가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의 속성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다 쓰셔도 여기서 또 쓰셔야 되는데 속성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지금 요건 랭귀지는 자바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랭귀지는 자바입니다. 표시되어 있고 컨텐트는 HTML입니다. 요 내용 지금 보여지는 내용은 지금 HTML입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셋은 UTF 파일로 지금 엔코딩 돼 있어요. 얘 파일 만들 때 이 파일의 소스는 UTF 파일로 돼 있고요. 페이지 엔코딩, 네가 엔코딩 할 때 UTF 파일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지정이 돼 있으시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에러가 났을 때 사용하는 게 여기 에러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에러 페이지. 요거는 이제 JSP의 예외 처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개.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를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페이지 디렉티브 지시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에러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시는 게 이제 JSP의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JSP의 예외 처리. 그 예외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건데, 예외가 발생되면 지금 여기에 만든 게 임포트인데 02 언더바 임포트 02 언더바 임포트 언더바 에러.jsp 같은 위치입니다. 지금 이제 앞에 위치 정보를 안 썼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02 임포트 언더바 에러.jsp를 만들어서 이 페이지에 오류가 있으면 일리 가라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써가지고 처리 중에서 에러 페이지 속성으로 예외가 발생됐을 때 예외 발생시 진행되는 JSP 설정을 해놓은 거죠. 해놓으시면 예외가 발생되면 저희 설정되어 있는 JSP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02 import JSP 여기다가 쓰셔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것 중에서 그 웹API 중에서 이쪽에 챕터 3 페이지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해주세요. JSP 파일을 만듭니다. JSP 파일 만들어 주시는데 파일 이름을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올 소문자로 썼습니다. 02 언더바를 붙였기 때문에 올 소문자로 썼어요. 그냥 import 언더바 에러.jsp JSP를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에러.jsp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에러 발생했다고 에러 예외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써놓으시고요. 예. 그 예외 처리라니까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를 한 개 더 만들게요.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쓰시고 골뱅이 디렉티브 태그이고요. 여기는 이제 페이지 정보인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is error page 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true로 만들어요. true. 만들어집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면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예외 처리. 얘는 JSP의 예외 처리. 예외 처리한 페이지 JSP 정보예요. JSP입니다. 그게 이제 is error page예요. is error page. 그러면은 얘는 예외 페이지 JSP의 에러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JSP 파일이다 이런 얘기고요. 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true라고 쓰면은 기본적으로는 true가 아니고 false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true라고 써놓은 거죠. true라고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되셨나요? 되고요. 이렇게 예외가 발생되었습니다라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BR 태그 붙여줄게요. BR 태그. HTML 태그에다가 이제 BR 태그를 붙이세요. BR. 붙여주시고,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로. 그 에러라는 에러 페이지에 그 exception, 에러가 아니라 exception이라는 소문자로 되어 있는 exception이 있으시고요. 여기다 get 메시지를 받아다가 출력을 하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이제 그 제 표현식으로 썼기 때문에 get 메시지라고 쭉 쓴 거예요. 써가지고 사용이 됐다. 자, 여기까지 하고 02import.jsp 가시고요. 지금 여기 캘린더인데 여기서 예외를 한 개 발생시켜야 돼요. 예외를 발생시켜서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다가 출력하자. BR 태그, 여기 BR 태그 한 개, 캘린더 찍고 BR 태그 한 개 집어넣고 출력해 봅시다.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꼬로 쓰시고요. 10 나누기 0. 그 문법상은 맞는데, 문법상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 0으로 그 나누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오류가 나오죠.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일어납니다. 요 JSP를 실행하는 거예요. 오류가 나게 만들어 놓은 JSP를 실행해서 얘는 표시가 안 되고요. 얘는 02 언더바 import.jsp입니다. 이렇게 실행하시고요. 얘를 이제 드디어 실행을 합니다. 에러 쪽에서 JSP에서 실행하시면 안 되고 02 import.jsp에서 실행하셔야 돼요. 컨트롤 F11. 제발 컨트롤 F11 누르세요. 예, 컨트롤 키 F11 누르면 디버그입니다. Continue without 리스타트 없이 하자. OK 눌러주세요. 하시면 예외가 발생됐고 예외 메시지가 잘 뿌려지죠. 뿌려지고 URL은 02 언더바 import.jsp예요. 요 내용은 02 언더바 import 언더바 error.jsp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 안에 오류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서 실행이 되는데 얘는 원래는 그 02 언더바 import 언더바 error.jsp 쪽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쪽으로 가서 실행이 되겠고, 요거 실행된 거 보이죠? 아, 이셉션을 받아가지고 파라미터를 전달받구나. 파라미터를 전달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셉션을 전달받는 것은 여기 is error page. 이렇게, 여기 02 언더바 import 언더바 error.jsp에서 여기에 is error page true라고 쓰면 이쪽에 JSP 예비 보처리를 위한 JSP인데 JS 페이지입니다. 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exception을 전달받아요. exception을 전달받아서 처리를 한 건데요. 전달받아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exception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exception.get message 그 발생이 됐을 때 메시지를 좀 출력해봐라. 쓸 수 있고 exception.print stack trace 이것도 가능하시죠? 그럼 얘가 출력 자체니까 꺽쇠 표시 포인트 이걸 쓰시면 안 되고 꺽쇠 표시 포인트를 쓰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자바 소스 잘 아시고 쓰셔야 합니다. 요건 이제 JSP의 예외 처리입니다. JSP 페이지를 만들면서 예외 처리를 해서 사용할 때 이게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is page true라고 쓰면 얘는 이제 exception을 전달받아서 처리되는 페이지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러가 나면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에러 페이지 이꼬로 란 속성을 이용해서 이 페이지를 출력을 하다가 예외가 발생되면 이쪽 페이지로 가서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